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입니다. 최근 폭락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문의를 많이 주셔서 진짜 마지막으로 위험관리 영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냉정히 말하면 지금이 폭락장인가요? S&P 500 대표 ETF 스파이 차트입니다. 이게 폭락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엔 조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기술주들은 많이 빠지긴 했죠. 특히 늘 말씀드린 베타가 높은 상품은 정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요새 폭락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제가 베타가 높은 기술주를 많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 생각은 첫 손절이 제 손실이 작다입니다. 이건 프롭 트레이더 사이에서 철칙입니다. 본인 기준을 벗어나면 손절을 하는 게 트레이더의 규율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 기술 성장주 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셨으니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술 성장주들이 고점에서 이만큼 내려왔으니 드래곤볼 모으듯 점점 모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손절을 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선물 옵션 거래를 들어보셨나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10명이면 선물 옵션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1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예측이 힘듭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물 옵션은 만기가 있어서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어서 주식보다 더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만기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벌었건 잃었건 청산을 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특정 기간에 오르고 내리는 걸 맞추는 건 여러 가지 복합 요소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선물 옵션의 정의를 잘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날고기는 경제 전문가, 주식 전문가, 주식 유튜버도 정해진 기간 안에 수익을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즉, 포인트는 정해진 기간입니다. 여러분도 정해진 기간이 있는 돈으로 단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정해진 기간이 있는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면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해진 기간 동안 빌린 돈은 신용대출, 주식대출, 미수와 지인에게 언제까지 돌려줄게 하고 빌린 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몰빵을 하면 왜 망할까요? 주식은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만기가 다가오면 답이 없습니다. 좋은 회사,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조정이 오더라도 대부분 오릅니다. 요새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왜 올라갈까요? 오랜만에 S&P 500 포워드 12 EPS 좀 볼까요? 포워드 12 EPS는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개별 포워드 EPS 12 EPS를 봐도 개별 종목들도 대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계속 말씀을 드렸죠. 경기가 좋아지면 장기 국채금리가 오른다고. 대부분 회사들이 이익이 날 것 같으니 국채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 주식이 조금 내린다고 연준은 관여 안 하겠다고 하고 제로명이나 다른 연준 멤버들이 아직 장기 국채금리가 높지 않아 보인다고 한 거죠. 그럼 앞으로 장기 국채금리는 더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S&P 500 ETF는 덜 빠지겠지만 기술 성장주 조정은 분명히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 경기가 좋다는 가정하에 금리가 오르는 거라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이익이 잘 나는 좋은 회사는 조정이 오더라도 대부분 다시 오를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존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만기가 있는 돈으로 풀베팅 하신 분들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 조정이 언제 끝나고 언제 반등을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연준에서 장기 국채 금리를 조정해 줄게라고 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신과 함께 자주 나오는 오건영 부부장님도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만약 테슬라 저 꼭대기에서 만기 3개월짜리 신용대출을 받아서 테슬라에 몰빵한 분은 존버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일 당장 돈을 갚아야 하니 버티고 싶어도 못 버팁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얼마 깨지면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지라는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 비중이 많은 분이 이야기하는 좋은 주식은 언젠가 오르니 존버해라는 건 현금이 많고 버틸 수 있는 투자자 이야기입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한 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최근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 내일은 오르겠지 하고 미수로 투자한 분은 3일 안에 승부를 보셔야 하는데 이게 3일 안에 내릴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주식은 당연히 오릅니다. 단기적으로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 만기가 있는 돈으로 투자한 분은 정말 스마트하게 전략을 짜야 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서 전 재산과 만기가 있는 돈으로 몰빵을 했는데 하루하루 시름시름 죽어가면 정신병 걸리기 전에 지금 당장 손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락이 와도 전혀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내려갈 때 더 추가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 그리고 장기로 가져갈 멘탈이 있다. 장단컨대 이런 분은 절대로 전 재산과 만기가 있는 돈으로 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버핏 형이 주식이 내려갈 때 즐겁다고 말한 건 주식이 폭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꼭대기에서 몰빵을 다 해서 지금 추가 매수할 돈이 없으면 엄청 괴로운 게 정상입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1%라도 내리면 힘들고 짜증나요. 살 돈이 없으니 추가 매수도 못하고 조금 있더라도 더 내려갈까봐 두렵잖아요. 만약 현금이 10만 달러 있는데 지금 주식 비중이 10,000달러이면 더 폭락장이 오길 기대할 겁니다. 그럼 내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고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살 돈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금부터 드래곤볼 모으듯 하나씩 모아가면 됩니다. 좋은 회사는 조정이 오더라도 대부분 다시 오르니까요. 근데 이미 저 꼭대기에서 풀 몰빵 다 하고 더 이상 살 돈도 없는데 하루에 4% 이상 가까이 빠지기 시작하면 짜증이 납니다. 밤새 휴대폰 붙잡고 새벽에 몇 번씩 깨면서 주가 확인하고 잠 설치고 낮에는 인베스팅닷컴 들어가서 10초에 한 번씩 장기금리 확인하고 짜증내고 버틸 자신이 없으면 최대한 빨리 파는 게 좋습니다. 첫 손절이 제일 손실이 작다. 이게 주식 국룰입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하에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이다. 몰빵을 했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그냥 언젠가 오를 건데 뭐 하는 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이런 영상에도 악플을 안답니다. 근데 좀만 내리면 여기저기 악플 달고 욕하고 너 때문에 망했네, 니놈이 매도하라고 했는데 오른다, 유튜브 접어라 등 모든 유튜버한테 다 악플이 있는데도 짜증이 나니 가족들한테 승질내고 회사 가서 지인들한테 막말하고 그래서 화가 풀리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모든 투자는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 선택한 거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물질적인 세금이든 정신적인 세금이든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투자는 철저한 분석하에서 원금의 안정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이다. 스트레스도 본인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나는 미래를 보는 장기 투자자니 내려도 행복해, 자기 최면 걸지 말고 힘들면 파세요. 반대로 아무렇지 않으면 안 파셔도 됩니다. 짜증을 안 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 연봉이 1,000만원인데 주식 200만원 투자했는데 지금 내려가서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은 이럴 때 드래곤볼 모두 더 모아가세요. 좋은 주식은 반드시 오릅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